아이 문제, 육아 문제도 있고 만족도, 그리고 애정 문제? 각방을 쓰게 되면 부딪히는 게 확실히 줄어들겠죠?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대화도 없어지고 각방을 쓰지 않는다. 싸워도 같이 잔다. 부부 관계에 대한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해주면 좋아. 해주는 게 싫어. 약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참을성, 노력. 참을성. 응. 뭘 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가 부부관계를 못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부부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선생님? 근데 보통 부부들이 살다 보면 소홀해지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 문제, 육아 문제도 있고, 네. 뭐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문제도 있고, 만족도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생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애정 문제? 뭐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각방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아이 때문에. 그렇죠. 아이 때문에. 아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이를 자다가 때릴까봐, 뭐 아이를 자다가 누를까봐,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행하시는 게 각방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게 제일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근데 각방을 쓰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게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대화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부부만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쌓이는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스트레스도 성욕 저해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다 귀찮은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갔는데 육아 스트레스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면 정말 뭐 성욕 저하도 물론이고 이제 모든 게 다운이 돼버리니까, 물론 아이를 보면 기분 좋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내 새끼 보는데 너무 기분 좋고 하지만 뭘 한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다운이 된다고, 이제 그 스트레스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다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또 서로 예민해져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뭐 또 싸움을 하다 보면 또 꼴보기 싫어, 대화도 하기 싫어요. 막 어쩌다 갑자기 막 대화가 안 통해. 네. 막 이러면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다가 발로 차고 싶고 막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대화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특히 가족들 간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각방을 쓰신다면 다시 한 침대로 돌아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부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 하나가 각방을 쓰지 않는다. 싸워도 같이 잔다. 싸워도 같이 잔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싸워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싶어도 할 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침대에서 몸이 부딪히고 하니까 네.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싫어요. 막 보기만 하면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도 관계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첫 번째로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또 아이도 낳고 살다 보면 처음과 이제 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으로,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쪽으로 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뭐 어떨까 저떨까,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대화를 많이 해야지 상대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걸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화라는 게 그 관계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관계에 대한, 성에 대한 대화. 나 이렇게 해주면 좋아.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게 싫어. 약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얘기인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그러니까 꼭 약속이 안 지켜지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부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리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즐기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색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설레임도 다시 오는 것 같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점 관계가 좀 발전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실 이 각방을 쓰고 이렇게 해도 거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또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의 다 노력 같은데 결과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 그쵸. 처음에는 거부를 하겠죠. 진짜 뭐 닿는 것도 싫고 머리카락 닿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그게 이제 융합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 가면은 그조차도 무뎌지니까 무뎌지고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밝게 부딪히게 되면은 없던 정도 다시 생기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둘 중에 한 명은 참을성, 노력. 참을성. 응. 뭘 참어? 제가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부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이혼을 하신 분인데 자기가 이혼하고서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내가 왜 남편하고 살 때 이렇게 꾸미고 다니지 않았나. 꾸미고 살지 않았나.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머리 막 동여매고 막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집에서 그냥 티쪼가리 막 하나 입고 쫄바지 하나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게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분한테? 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많이 무뎌지잖아요. 보통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막 진짜 뭐 팬티만 입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 안 그래도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안 그래도 좀 소통되는 시간들이 적어져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는데 진짜 맨날 똑같은 모습에 그런 모습만 보이면은 그것도 사실 믿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살더라도 조금씩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좀 자주 씻는다던가 머리라도 자주 묶는다던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무속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이 부부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무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초발언하는 것도 무속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정화를 시켜주는 기운이니까 그런 나쁜 기운들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부적을 지니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백인잎에 둔다던가 남편 백인잎에 둔다던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부부관계를 못하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생활 환경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도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